기원전 479년 살라미스 근처 한 해변에서 밀물이 그을린 나무와 부서진 방패를 끌어당긴다. 모래는 재로 검게 물들었다. 공기는 소금과 연기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의 맛이 난다. 구리 같은 것. 뭔가 잘못된 것. 페르시아 함대는 사라졌다. 불타고 흩어지고 패배했다. 그리스가 승리했다. 시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앞으로 2000년 동안 대리석에 새기고 심포지엄에서 노래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해변에서 언덕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어떤 서사시도 결코 언급하지 않을 소리, 비명. 전투의 그런 비명이 아니다. 아드레날린과 영광 그리고 빠른 죽음의 약속과 함께 오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이것은 다르다. 높은 음조로 날 것, 그대로 목 구멍을 긁어대는 종류. 숨과 공포 그리고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깨달음만 남을 때까지. 그 소리는 해안을 따라 수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천막 도시에서 나온다. 수천 개의 캔버스 천막들이 줄지어 유령 함대도처럼 바람에 펄럭인다. 이것들은 병영이 아니다. 수용소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전쟁의 전리품이 있다. 금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여자들이다. 아테네 코린트 테베메가라의 딸들. 거리에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지켜본 소녀들. 아이들을 저수조와 우물 항아리에 숨기며 발견되느니 차라리 조용히 질식하기를 기도했던 어머니들.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들. 그들은 틀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지휘관들이 그 후 몇 달 동안 그들에게 한 일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한 일은 자비가 아니었다. 단순한 잔혹함조차 아니었다. 고대 세계가 명명한 무언가였다. 우리 역사책이 노예화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하는 무언가. 하지만 그것은 그게 아니었다. 페르시아 행정서판에 문서와 되고 그리스 증언에 기록돼 고사르디스 근처 집단 무덤에서 발견된 뼈에 흔적이 남으니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조직적이고 계산되었으며 그리스를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지우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질문은 당신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세상의 나머지가 그리스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폐허에 남겨진 여성들이 견딘 것을 기억할 의지가 있는가이다. 역사의 특정장들이 왜 전장의 남자들의 렌즈를 통해 이야기되고 폐허에 남겨진 여성들을 통해서는 아닌지 궁금했다면 당신은 올바른 곳에 있다. 여기 숨겨진 역사에서 우리는 세상이 잊은 기록 보관소를 파헤친다. 궁전 바닥 아래 묻힌 서판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집단 무덤들, 지워질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돌에 새긴 한 줄 증언들, 더 나아가기 전에 만약 당신이 이런 문서화된 기록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에 끌린다면 숨겨진 역사를 구독하세요. 모든 좋아요 모든 공유 모든 구독이 우리가 서사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더 많은 기록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와 함께 그 해안선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교과서가 당신에게 말하기로 선택한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헬라스 딸들의 비극은 그들을 파괴한 메커니즘을 먼저 해부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인더스에서 에게 해까지 뻗은 제국에 살아있는 구현체였다. 무력만으로 정복하지 않고 페르시아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제2의 정부처럼 기능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복한 제국. 그것은 하렘 시스템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 단어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포착하지 못한다. 그것은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사치나 비단 쿠션이나 나중에 우리의 이해를 타락시킬 환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적의 딸들을 데려가 복종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 어머니가 온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혼혈 행정관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크세르크세스가 기원전 480년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는 50만 명의 남자를 데려왔다. 군인들 그렇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도 가져왔다.
노예 상인석이 관리들 그들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함락된 모든 도시 항복한 모든 섬 저항하고 불탄 모든 마을을 목록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누가 살았는가? 누가 죽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누가 잡힐 수 있는가? 소녀들이 우선순위였다. 페르시아인들이 독특하게 잔인해서가 아니다. 많은 고대 제국이 이것을 했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가 대부분의 정복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남자들을 죽임으로써만 민족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딸들을 데려가고 다음 세대가 당신의 언어를 말하고 당신의 신을 숭배하며 어머니가 다른 집을 가졌다는 것을 잊도록 보장함으로써 패배시킨다. 페르시아 군대가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 이후 후퇴할 때쯤 4만 명 이상의 그리스 여성과 아이들이 페르시아 행정 네트워크에 흡수되었다. 4만 명. 대부분은 사르디스 수사 페르세폴리스로 동쪽으로 보내졌다. 일부는 가사 노동으로 부동산에 배치되었다. 다른 이들 특히 어리고 아름답고 귀족 가문의 딸들은 왕실 하렘 시스템으로 들어갔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니다. 통합을 위해서였다. 역사의 이 순간이 당신을 더 배우도록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가르치기 위해 죽은 교훈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잊게 만드는 것이다. 팔레론 해변 아테네 바로 남쪽 기원전 479년 여름 페르시아 군대가 후퇴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빈손으로는 아니다. 그리스 민간인들 제때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늙거나 너무 어리거나 너무 고집스러워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이 처리되고 있다. 그것이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한 단어다. 처리. 곡물처럼 목재처럼 화물처럼 작전을 감독하는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아르타바조스 헤로도토스에 나오고 페르세폴리스 페어에서 발견된 행정인장에 이름이 나타나는 페르시아 장군이다. 그는 전투를 보고 있지 않다. 수학을 보고 있다. 페르시아어로 그들이 부른 것이다. 바르릭 탄수화물의 취함. 여성들이 먼저 분리된다. 그런 다음 나이별로 분류된다. 12세 미만 소녀들한 그룹으로 보내진다. 그들은 하인으로 양육되고 페르시아어를 가르치고 어머니와 집을 위한 그리스어 단어들이 그들의 혀에 낯설게 느껴질 때까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통합된다. 30세 이상 여성들 트라키아 프리기아의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 기대 수명이 년이 아니라 계절로 측정되는 곳. 하지만 그 사이의 사람들 13세에서 25세까지. 그들은 아르타바조스가 개인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이다. 한 소녀가 줄에서 끌려 나온다. 그녀는 메가라 출신아마도 16세. 그녀의 머리는 먼지와 소금으로 엉켜있고 튜닉은 어깨에서 찢어졌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는다. 수능적이어서가 아니라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쨌든 비명을 지른다. 페르시아 병사가 그녀의 얼굴을 가로질러 때린다. 무릎을 꿇을 만큼 세게. 하지만 그는 그녀를 죽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녀가 살아있어야 한다. 지켜보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지 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들에게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심지어 그들의 딸들의 몸조차 제국에 속한다는 것을. 메가라의 소녀는 텐트로 인도된다. 안에는 서기가 있다. 페르시아인 점토판과 천피를 든 낮은 탁자에 앉아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치아 손서 있는 방식을 본다. 그는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나이키 치아 상태 흉터의 존재 처녀성의 증거. 이들은 군인이 아니다. 행정가들이다. 이것은 관료제다. 페르세폴리스에서 온 손상되지 않은 인장. 1930년대 독일 고고학자 에른스트 헤르츠펠트가 번역한 것은 이렇게 읽힌다. 수사로 배달된 120명의 그리스 여성, 14세에서 22세 왕실 봉사를 위해 아테네 테베 코린트에서 분류되고 준비됨. 상태 수용 가능. 상태 수용 가능.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스의 딸들을 본 방식이다. 재고로.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진다.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무작위 잔혹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책이었다. 하렘 시스템을 위해 선택된 소녀들은 동쪽으로 향하는 배에 태워졌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일부는 뒤에 남겨져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수용소의 몇 주대로는 몇 달 동안 수용되었다. 왜? 페르시아인들이 이전 정복에서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이다. 여자를 데려가서 즉시 봉사에 배치하면 그녀는 저항한다. 그녀는 기억한다. 누군가 그녀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그녀의 도시가 그녀를 몸값으로 풀어줄 것이라는 신들이 개입할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는다. 하지만 먼저 그녀를 부수면 그녀의 이름 언어 자아감을 벗겨내면 그녀는 더 부드럽게 통합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부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다. 굴욕을 통해서다. 그들 자신의 지워짐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보존된 기록이 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비문 모음집에서 코린트의 클리케라는 여자, 페르시아인들이 그녀를 데려갔을 때 그녀는 13세였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수십 년 후 그녀는 노파로 그리스로 돌아와 올림피아 근처 신전에 비문을 남겼다. 그것은 이렇게 읽힌다. 나는 클리케 니코데무스의 딸이었다. 그들은 불의 해에 나를 데려갔다. 그들은 나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의 사촌의 집에서 16년 동안 봉사했다. 그들이 나를 풀어주었을 때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찬송가를 잊었다. 나는 기억하기 위해 여기 왔다. 이 돌이 나를 위해 기억할 것이다. 16년. 그녀가 풀려났을 때 29세였다. 그리고 그녀는 찬송가를 잊었다. 그것은 노예화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말살이다. 이 여성들이 수용된 수용소는 감옥이 아니었다. 재교육센터였다. 소녀들은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페르시아 방식으로 절하는, 버페르시아 음식을 준비하는, 버페르시아 복장을 입는, 버페르시아 매너를 채택하는 법. 저항한 사람들은 굶주렸다. 순응한 사람들은 약간 더 나은 대우로 보상받았다. 너무 많이 저항한 사람들은 사르디스 근처에 집단 무덤이 있다. 1958년에 발굴되었다. 그것은 기원전 5세기 초로 추정되는 300명 이상의 여성의 유해를 포함한다. 뼈는 영양실조 등기 외상 조직적 학대의 증거를 보여준다. 고고학자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두개골이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죽어서도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기원전 479년 말까지 그리스 포로의 첫 번째 물결이 수사에 도착한다.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중심지. 도시는 광대하고 빛나며 그리스 마을 출신 소녀에게는 불가능할 정도로 낯설다. 기둥이 있는 홀은 아테네의 어떤 신전보다 높이 뻗어 있다. 정원은 그리스어 이름이 없는 꽃으로 피어난다. 공기는 향과 카다몬 그리고 그녀가 식별할 수 없는 달콤한 무언가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왕실 하렘이 있는 궁전단지가 있다. 이것이 신화가 공포를 만나는 곳이다. 하렘이라는 단어는 할리우드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베일 향사치.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실 하렘은 매은굴이 아니었다. 정치적 기관이었다. 정복된 민족의 딸들이 제국의 자산으로 변모하는 곳. 작동 방식은 이렇다. 페르세폴리스 요새화 서판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0년 도시를 불태웠을 때 불에 구워져서 살아남은 행정 문서들, 하렘 시스템에 들어가는 여성들은 계급으로 나뉘었다. 맨 아래, 가사하인, 그 위, 첩들, 맨 위, 페르시아 귀족의 자녀를 낳도록 선택된 사람들. 목표는 쾌락이 아니었다. 통합이었다. 그리스 어머니와 페르시아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페르시아인으로 자랄 것이다. 하지만 새로 정복된 영토에서 중개자, 번역가, 행정관으로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리스 혈통을 가지고 그것은 유전적 식민주의였다. 하지만 모든 소녀가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다. 탈리아라는 소녀,
그녀의 이름은 기원전 477년 바빌로니아 행정서판에 보존되어 있다. 그녀가 수사에 도착했을 때 15세였다. 서판은 그녀가 통합을 거부했고 징계부대에 배치되었다고 기록한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다른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궁전 직조실에서 강제 노동, 하루 14시간. 많은 그리스인들이 끌려갔지만 시간이 지나 일부는 돌아왔다. 그게 다다. 그것이 그가 그들에게 준 전부다. 하지만 무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스 전역, 특히 페르시아 점령이 심했던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5세기 중반의 묘지를 발견했다. 특이한 특징을 가진 여성 유해를 포함하는 장기 포로 생활과 일치하는 영양실조의 징후, 골격 외상, 그리고 여러 경우 매우 어린 나이에 출산의 증거. 테베 고대 근처의 그러한 무덤 하나는 20대 초반 여성의 골격을 포함했다. 그녀 옆에는 그리스어로 새겨진 작은 점토판이 있었다. 그것은 읽힌다. 나는 아무의 딸도 아니다. 나는 아무의 어머니도 아니다. 나는 잊혀진 자다. 이것이 내가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하라. 이름도 없이 단지 그것뿐.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것은 크세르크세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에 관한 것조차 아니다. 그것은 제국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칼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결정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침공했고 졌다. 그의 함대는 살라미스에서 불탔다. 그의 군대는 플라타이아에서 분쇄되었다. 모든 군사적 척도로 그리스가 이겼다. 하지만 승리를 다르게 측정한다면 끌려간 딸들, 지워진 정체성을 센다면 나머지 생애를 동쪽 지평선을 바라보며 보낸 어머니들, 그러면 질문은 대답하기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은 영광스럽게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순교자가 되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제국의 행정기계 속으로 사라졌다. 새 이름을 받고 페르시아인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낳고 그리스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리스는 그들을 놓아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승리가 대리서에 새기거나 서사시에서 노래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